주린이와 함께하는 경제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투자의 여왕책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서 분야를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열쇠의 여왕 관련된 거를 제가 또 이제 한번 재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게인 2020 월세 여왕 편도 한번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린이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해야 되겠죠. 네,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자본주의의 시스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요, 인플레이션과 신용 창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네. 현금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물가가 상승되는 거.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물가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가가 올라야 되는지 신용 창출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창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알고 계신가요? 신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믿고 그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게 되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역할을 설명을 드리면, 돈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돈을 이렇게 맡깁니다. 은행은 예적금, 수신, 이자를 주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때는 대출 금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리는 1% 정도죠. 그쵸. 그럼 빌려줄 때는 2% 정도를 받아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마진을 은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업계 용어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싸게 빌려온 것보다 10배로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요. 원래 있었던 돈보다도 내가 빌려주는 돈이 더 많죠, 은행에서. 그쵸. 그러면 그 화폐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증가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은행은 늘 싸게 빌려와서 더 비싸게 많이 빌려줘요.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왜 부동산을 사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린이에게 현금 1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화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매년 느끼지 못하지만 올해의 1억이 다르고, 내년의 1억이 다르고, 내후년의 1억이 다릅니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몸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을 1억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 1억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단 어차피 갖고 있어봤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그 10년 뒤든 뭐 몇 년 뒤든 그때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 돈이 갈 때는 두 군데가 있겠죠. 실질적인 생산 현상으로 가는 것을 실물 경제로 가는 거고, 자산 시장으로 가는 거죠. 자산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식을 해도 되고 부동산을 해도 됩니다.
둘 다 하는 거 적극 찬성이에요. 현금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요. 그냥.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그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땅이 부족해서? 부족한 땅이지만 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땅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값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 기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왔어요.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많은 게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서울을 원합니다. 3기 신도시를 아무리 편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리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은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산의 가격이 아주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요. 주식이 아예 사라집니다. 리스크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하락폭 제한이 없어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주식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다 안 하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될까요?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재건축? 재건축,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도시? 또 같은 개념이라고. 아, 그래요? 네. 나빴던 게 좋아지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개념이 그쵸. 일단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하면 오르는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주식? 주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그나마 어렴풋이 상식적으로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집 한 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장 딱 눈에 보이잖아요.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나죠.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또 권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했을 때 이해가 훨씬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단순하게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돈벌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금 가치를 올리기 위해 자산 쪽으로 왔다가 눈을 돌려서 공부를 해서 그렇죠.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된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라 뭐 이런 책도 유행을 했는데 그냥 근로소득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만 가지고 있어서는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시드가 모였다고 하면 자산가의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자산을 소유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릴게요.